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 한돈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요즘에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인류 멸망 시계가 100초까지 당겨졌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 정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구 종말 시계 전년보다 20초 정도 앞당겨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와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뭐 정치 테마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수많은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꼭 우리가 뭐 그런 쪽보다는 이런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멸망 시계가 굉장히 이제 앞당겨져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지구 멸망 시계는 이제 뭐 핵 위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해서 만든 겁니다. 기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지구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뭐그 백초전이라고 하지만은 지구의 어떤 생명에서 전체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연도수로 따지게 되면은 뭐 천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캐나다 쪽 뭐 그리고 시베리아도 30도가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점 뜨거워지면 그만큼 빙하도 또 많이 녹게 될 것이고 이게 점점 어, 기후 문제의 심각한 그런 사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시기로 보시게 되면 이제 시기가 지금 이거는 이제 기후 시기예요. 환경 시기인데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최근에 캐나다 쪽에도 열도 현상이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올 여름에 이제 이 열도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전국에 이제 폭염특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30도가 넘어가는 모습이 시작이 됐고 북태평양 고기압에다가 티베트 고기압 요게 이제 열도 현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8월까지 폭염 일수가 과거보다 4일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완전히 뭐 압력솥 같은 그런 원리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압력솥이 위에서 이제 딱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압력솥 열돔에 갇힌 북미, 미국 데스밸리 54.4도고요. 1913년 이후 세계 최고의 기온을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천년에 한번 발생할 사건이 바로 이번에 열도 현상이다라고 기후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고요. 열받은 지구의 캐나다 같은 경우 8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도 이제 52도를 돌파하게 되면서 긴급 공휴일까지 정하는 그런 것도 발생했었죠. 최근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해양 생물이 10억 마리 정도가 찜통해서 폐사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열도 현상인데요. 뭐 읽어보시면은 뭐 여름에는 공기층을 움직이는 제트기류가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뜨겁고 정체된 공기가 위로 팽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고기압이 라니냐의 영향과 결합해서 돔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통해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지만은 그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기압이 다시 그래서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지금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심각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여름이 또 어떨 때, 한국도 한 4, 5년 전쯤에 한번 어마어마한 폭격이 한번 있었죠. 그때 뭐 기본 온도가 38도였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게 거의 한 달 정도 이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또 온다라 생각하면 정말 좀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들판에서 봤을 때 웬만한 그 들판에 있는 작물들이 다 타버렸어요. 노랗게 이파리가 탈 정도로
엄청난 그런 폭염이 왔다고 보실 텐데 이게 이제 주기가 빨라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래서 피포라는 피포 55라는 것에 이제 14일 날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해서요 55% 정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 바로 탄소 국경세 도입이라는 겁니다. 유럽 영내로 들어오는 이제 수입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겁니다. 중국 긴장해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권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제외해달라라는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와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탄소 배출권 가격 CDM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제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 위기성을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 정유회사들 자기들의 지지권자들을 위해서 이 탄소 배출권 그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를 했었죠. 그래서 4년 동안에 또 그 벌을 미국이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탄소 배출권 제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5년 정도에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17년까지는 무상할당했고요. 이제 18년부터는 돈을 내고 유상할당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업체 같은 경우가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죠. 그럼 그런 업체들은 만약에 너네들 탄소 배출할 거면 탄소 배출권을 사라. 예, 이런 내용이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지 않거나 이렇게 그 기업의 이미지를 봤을 때 사업력을 봤을 때 환경에 도움되는 어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이렇게 탄소 배출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팔아서 또 매매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기업들을 추적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라기보다는 그래도 이거는 지금 당분간 한 달 정도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여름, 겨울 요때 이제 바로 이 기후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가을이나 뭐 봄에는 좀 덜한데 여름에는 극히 덥고 또 겨울에 갑자기 또 엄청난 추위가 오게 되면 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들을 좀 알아두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려면 돈 벌지 않겠습니까? 예. 뭐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휴캠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 질소라던가 이런 것들 국내 1위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이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D&T 질산이고요. 그리고 D&T 부분이 있을 거 질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매출액이 상당하고 영업이익도 상당합니다. 이 업체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예요. 실적도 좋고. 이 중에 이제 탄소 배출권이 한 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10% 정도였는데 좀 줄어들었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휴캠스는 우량한 회사이기도 하고 실적도 좋고 거기에 바로 탄소 배출권 가장 많은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탄소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 사업이 뭐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 독자적인 온실가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업체가 바로 이제 이 업체는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 에코프로 HN이랍니다. 에코프로 한글로 HN입니다. HN이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가장 앞서 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유해가스 촉매제를 개발해서 분해하는 시스템 이런 그러니까 환경을 지켜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탄소 배출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온실가스 제거 촉매 개발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년간 온실가스 저감 설비 설치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코프로의 자회사죠. 예전에는 이제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사업도 있었고 이렇게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산화탄소 관련된 기업을 따로 떼어내서 에코프로 HN을 상장시켰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1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이 대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성이라는 기업이 나오는데요. 후성이라는 업체는 원래 주력 사업이 냉매가스예요.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가스입니다. 온실가스의 주범으로도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이 냉매가스, 프레온 가스인가요? 뭐 그거 될 텐데 아무튼 그 냉매가스를 이 후성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용 특수 가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질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쪽 두 쪽 다가 괜찮아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 탄소 배출권 사업까지 가세한다라면 긍정적인 어떤 역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와 함께 이제 한솔홈데코 참 이 종목은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이 문제예요. 신용 거래 비중이 10%라는 거죠. 계속 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주식을 빚을 내서 산 사람이 10%나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10%가 지나 있어도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신용이 많다 보면 올라갈 때 주가를 계속 누르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솔홈데코는 건축용 바닥재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의 조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를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거기서 팔기도 하고 국내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키우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이겠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이 기업에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뉴질랜드에 있는 리스 회사에 즉 탄소 배출권 리스 회사에 바로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참 좋은 내용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용이 많다라는 게 주가를 좀 못 가게 막는 그리고 건축용이기 때문에 건축 자재가 되겠죠. 요즘 시장의 핵심이기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그런 이제 조림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GC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하면 그 탄소를 모읍니다. 포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포집을 전환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린파워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이죠. SGC 에너지도 상당히 이렇게 환경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C코트렐 그리고 KC 그린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에요. 우리 타랑 설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KC코트렐은 항상 그 중국의 환경 문제, 환경 협약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우리 실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터널 많이 가시죠? 터널 쭉 가다 보면 위에 그 터널 위에 보시면 그 프로펠러처럼 비행기 그 제트 엔진처럼 이렇게 둥그란 거 두 개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집진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KC 코트렐, KC 그린홀딩스가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터널에 보이는 그 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것들 여기 요거만 있는 게 안에 보면 그 안에 이제 길쭉하게 또 이렇게 통로로 해가지고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배련 타랑 설비라던가 분진 처리, 질소산화물 제거하는 가스 처리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런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태경 BK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업체는 최근에 현대오일뱅크하고 CCU, 이게 이제 CCU라는 게 이산화탄소 포집입니다. 기술 개발을 협력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산화탄소를 활용을 해서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기술, 그리고 원유를 정제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친환경 기술을 세계 최초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는 기업이 태경 BK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정말 심각한 그런 환경 오염,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류의 위기, 이거를 좀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외에 뭐 태양광 업체도 있고 뭐 풍력 발전 업체도 있겠지만, 이런 업체들은 이미 작년에 주가가 다 폭등했다가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산화탄소 쪽이죠. 탄소입니다. 탄소. 그리고 유럽의 그 탄소 국경세 도입, 이런 부분들이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 제작을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돈마네 TV에 이런 정보를 원하신다면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